네, 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변호사가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도 차익이 1억 5천이나 되는데 세금은 0원이다. 이게 도대체 실화일까요? 예, 양도세 안 내면서 경매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인데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 내용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수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잘 활용하셔가지고 행복한 부자로 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1년 이내에 단기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게 되면 양도세율이 얼마죠? 무려 44%입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77%. 예, 그렇죠. 2년 이내에 또 팔게 되면 66%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매매는 거의 메리트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경매인들은 단기 매매를 좀 선호하는 편이니까 단기 매매를 해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들, 보편적인 방법들, 좀 쉬운 방법이지만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런 방법들에서 알아보면 먼저 매매 사업자로 비규제 지역 내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는다. 이 방법이겠죠. 매매 사업자로 규제 지역 내에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비교과세라고 해서 개인으로 받을 때 중과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 지역 내의 매물을 매매 사업자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44% 중과가 되겠죠. 그렇지만 비규제 지역 내에 있는 매물을 매매 사업자가 낙찰받는다.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낙찰받고 나서 등록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서 단기 투자의 메리트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 내에 있는 매물을 받아서 단기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법인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제 6월 1일부터는 77% 세금을 내야 보니까 이제 개인으로서 투자하기는 정말 어려워졌죠. 근데 법인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에 따라서 법인세 10 내지 20%, 게다가 이제 추가과세 20%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77%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매사업자나 법인으로 낙찰받게 되면 대출은 안 되고 세금은 중과되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없지만 6월 1일 이후부터는 경매인들에게 또다시 이 매매사업자 혹은 법인 투자가 인기를 끌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절세 방법들 명심하시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양도 차익이 아무리 커도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말 놀랄만한 수익 모델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 수백만 원의 강의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경매를 통해서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내 것으로 만드셔서 알찬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저당권 매입입니다. 센스 있는 분들은 이게 NPL 투자가 아닌가 싶겠습니다만은 NPL 투자와 특수물건 경매를 접목시킨 저만의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변호사인 저만의 노하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 타경 16416 물건인데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34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감정가를 한번 보니까 감정가는 2억 7천인데 최저가가 서너 번의 유찰을 거쳐가지고 6,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초보분들은 와 이거 대단하다. 이거 아파트에서 그러면 거의 2억 원의 차익을 낼 수 있는 거야? 놀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급자 고급자 되시는 분들은 에이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 저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대한민국 경매 고수들이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게 맞겠죠. 바로 이제 여기 임차 내역을 보시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죠? 바로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인데 1억 500만 원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보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력으로 해서 배당을 다 받게 되면 한 푼도 안 떠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 보니까 배당의 기준이 되는 확정일자가 요 1순위 저당권 요거보다 느리죠. 이 저당권자는 2010년 8월 3일 날 저당권 설정했는데 확정일자는 2011년 6월 13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거죠. 이렇게 되면 1억 500만 원을 여지없이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 이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떨어졌겠구나 싶겠습니다만은 좀 더 고수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이상하다. 지금 감정가가 2억 7천인데
이 보증금 1억 5백을 떠안는다 하더라도 최저가 6억 6,100, 1억 정도를 쓴다 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는데 합치면 2억 5백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그렇게 의문을 또 가져볼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건 명세를 보니까 이 소유권자인 성모모 씨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근저당권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그 임의로 만들어낸 그 무효의 근저당권이다라고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그런 공지가 떠 있네요. 그걸 예고등기라고 하는데 그런 예고등기가 붙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낙찰자가 아무리 싸게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 근저당권자가 지게 되면은 이 근저당권자는 무효가 되는 거니까 경매 절차가 무효가 돼 버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소유권을 뺏기게 되는 아주 무서운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져 경매 이제 고수분들도 다 포기를 이제 하고 그럴 텐데 저 같은 뭐 대한민국 최고의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변호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일견 봤을 때 저거는 위장임 차인이겠구나. 그리고 저거는 저 근저당권 말소소송은 실무적으로 거의 뭐 소유자가 이기는 경우가 없으니까 거의 뭐 그 근저당권자가 이기겠구나. 그렇게 되면 근저당권은 유효한 것으로서 드러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한번 조사를 좀 시켜봤더니 이 임차인이 위장 임차인이라는 정황들 굉장히 많은 정황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요 저당권 소송에 대해서는 전 변호사니까 이제 이런 기록들도 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절차로 인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기록들을 다 살펴보니까 도저히 뭐 소유자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겠더라고요. 거의 100% 소유자가 지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문제가 없는 물건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물건을 제자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았다가 이제 불허가를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을 써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유사한 사안에서 나왔을 때는 꼭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시죠. 이게 이제 특수물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정도의 특수물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매 고술이 낙찰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1억을 써가지고 낙찰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되면 1억을 써서 낙찰받은 다음에 1억을 잔금을 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소송을 해서 1년 이내에 이제 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당권 말소 소송도 보조 참가 이 청남이라는 근저당권자 이기도록 이겨야만 우리가 이제 경매가 유효해질 거니까요. 이기도록 소송에 참가를 해가지고 보조 참가를 해서 이제 승소를 보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이내 이겼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그런 다음에 2억 5천에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익이 순수하게 1억에 낙찰받아가지고 2억 5천에 팔았으니까 순수하게 이제 수익이 1억 5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년 이내에 팔았으니까 양도세 44%, 만약에 6월 1일 이후에 판다고 치면은 77%. 이렇게 되면 거의 뭐 헛고생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고수라고 치겠습니다만은 한층 더 나아간 고수는 그 1억 5천의 수익을 순수하게 다 우리 수익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양도세를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걸 배워볼 텐데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저당권을 매입하는 겁니다. 이 근저당권자인 청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이 위장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이 6,100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소유자가 이 저당권이 무효다라고 소송을 걸어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입찰자들이 놀래가지고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되게 절망스럽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직전 최저가가 이제 9천만 원이다, 8천만 원이다 하면은 6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6천만 원에 또 낙찰되리란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겠고, 기껏해야 이제 7천, 8천 원 낙찰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좌절하고 있을 텐데, 찾아가서 협의를 하는 거죠. 협상을 하는 거죠. 내가 직전 최저가보다 월등히 높은 1억 원에 내가 이 3억 원짜리 저당권을 사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라. 청남의 입장에서는 비록 3억 원짜리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뭐 6천만 원에 낙찰되면 6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휴지에 불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더 높게 주겠다고 한다면 팔겠죠. 그렇죠? 그래서 1억 원에 이 저당권을 삽니다. 저당권을 산 다음에 바로 이제 경매 절차에 참여를 해가지고 2억 5천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 변호사님 미쳤습니까? 지금 6,100만 원인데 2억 5천이면 왜 그걸 이렇게 높게 받냐라고 놀라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기 위한 작업이죠. 어떤 작업이냐면 2억 5천에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경매 법적인 탄성이 일어나겠죠. 저거 뭐 미친 거 아니야? 부터 해가지고 저건 분명히 경매 초보다.
저거 분명히 잔금 미납할 거 보증금 몰수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매 고수를 진정한 경매 고수를 몰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비웃음으로 씩 한번 웃어주고 당당하게 퇴장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바로 잔금을 납부를 해야겠죠. 그럼 2억 5천을 마련을 해야겠죠. 근데 2억 5천을 마련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내가 2억 5천을 마련해가지고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내가 1순위 저당권자니까 바로 나한테 배당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돈을 내면 그게 바로 나한테 다시 고스란히 돌아올 거니까 굳이 그 무용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서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그 상계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차피 잔금을 내봐야 내가 배당받을 거니까 난 잔금 안 내겠다. 그냥 상계 신청하겠다라고 하면 상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2억 5천을 낼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받은 거로 합시다 라고 퉁칩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끝이 납니다. 경매 절차, 잔금 납부 절차, 배당 절차까지 끝이 나버려요. 이게 바로 이제 상계 신청이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는 2억 5천을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난 잔금을 납부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실제로는 요 3억짜리 저당권 하는 돈 1억만 들어간 거죠. 그런 상태에서 2억 5천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바로 이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거죠. 명도소송은 저희한테 맡기면 저희가 100% 이겨드릴 텐데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근저당권 말소소송도 보조 참가를 해가지고 이겨요. 그럼 둘 다 이제 이겼으니까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깔끔한 물건이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2억 5천에 팔아요. 그러면 우리가 1억 원에 이제 사가지고 2억 5천에 팔았으니까 양도세는 그 양도 차익은 1억 5천. 그러면 양도세 44% 비율을 구하면은 한 7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아까 우리가 2억 5천에 낙찰받은 게 있었죠? 우리가 뭐 미쳤냐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받았던 그게 이제 여기서 빚을 받을 때가 온 거죠. 우리가 2억 5천 낙찰받았으니까 취득가액은 2억 5천. 그거를 2억 5천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액은 0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도세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저당권을 사는 금액인 1억밖에 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수익은 1억 5천이 분명하지만 기술적으로 세무적으로 처리되는 양도 차익은 0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죠. 이런 게 특수물건으로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 저당권을 매입하는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우리가 원하는 값에 저당권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방법인데 여러분들 잘만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수억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방법이다. 어디서 뭐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노하우들인데 여러분들께 특별히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편 2편, 3편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더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방송들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정말 놀랄만한 제가 20년 동안 차 경매 전문 변호사로서 쌓아온 그런 노하우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풀어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항상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잘 활용하셔서 행복한 부자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변호사 정준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